네, 높은 물가와 생활비 증가로 인해 지지율 하락 현상이 뚜렷해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우선 지지층인 농민들에게 거액의 지원금을 풀기로 했는데 트럼프 관세 정책의 한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워싱턴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농민들에게 120억 달러, 우리 돈 17조 원이 넘는 돈을 풀기로 했습니다. 일종의 구제 금융으로 관세 전쟁 여파에 수출길이 막히며 심각한 재정난을 겪어온 농민들에게는 가뭄 속 단비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미중 무역 전쟁 이후 중국의 수입 중단 선언으로 고사 직전까지 갔던 대두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hey're great people. They're the backbone of our country. So we're going to use that money to provide $12 billion in economic assistance to American farmers. $12 billion is a lot of money, Merrill. 농민뿐 아니라 치솟는 물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을 낮추려는 행보로도 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원천으로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관세 정책을 꼽았습니다. 관세 수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중국과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늘리기로 한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We are making a lot of money from countries that took advantage of us for years. They took advantage of us like nobody's ever seen. Our deficits are way down because of tariffs. 지난 10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애초 약속한 양보다 더 많이 수입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년 중간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른 물가 등 경제 문제는 야당인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자신이 해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난 농심을 달래기 위해 화끈하게 돈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내년 중간선거를 의식한 지지층 결속 차원으로 보이는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사령탑이 내년 미국 경제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올해 경제가 예상보다 좋았고 내년은 더 좋아질 거라고 했는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정치적인 수사로 보는 기류가 짙습니다. 워싱턴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베선트 재무장관은 올해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더 좋았다며 3%의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로 올해를 마무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올 들어 껑충 뛴 물가는 전임 바이든 정부의 탓으로 돌렸고 내년엔 안정적인 물가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Interest rates have come down. The bond market just had the best year since 2020. And now we are working on inflation, and I expect inflation to roll down strongly next year. 이 같은 진단은 올 들어 치솟는 물가로 고통받아온 서민들의 목소리와 괴리감이 있습니다. 각종 지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경제 문제, 그중에서도 물가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도 이런 민심을 전하며 경제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 중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So we don't have, as I said, the inflation, but our energy prices are way down. When you get energy down, everything else is affected. If you start bringing the price of gas, that's like a massive tax cut. 하지만 밥상 물가 상승 속에 지난달 미니 지방선거에서 완패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년 11월 중간선거는 진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임 정부의 탓만 되풀이하며 유권자들의 불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집권 후반기 판도는 단숨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백악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정책에 방점을 둔 채 당분간 물가에 초점을 맞춘 행보를 이어갈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미 상무부가 9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고 현지 시간 5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4년 3월 2.9%를 기록한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8%를 기록해 지난 8월에 2.9%보다 둔화했습니다.
PC 가격지수 상승률은 미국 거주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물가지표로 미 연방준비제도가 중요하게 들여다보는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이날 발표된 지표는 전문가 예상에 대체로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 피격 사태 이후 초강경 이민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거듭 바이든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하락세 속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로 보이는데 미 국토안보부 장관도 총격 용의자가 미국에 온 뒤 급 진화됐다며 거들고 나섰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주 방위군 피격 사건의 원인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유화적 이민 정책을 거듭 지목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과 해리스 전 부통령이 미국을 망쳐놨다며 누구나 아무런 검증과 조사 없이 미국에 들어오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지율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The last administration let in 20 million unknown and unvetted foreigners from all over the world, from places that you don't want to even know about.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문제, 특히 높은 물가에 따른 지지율 하락과 지지층 이탈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선 2기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갤럽 조사 기준으로 무당층 지지율은 한 달 전보다 8%포인트 낮아진 25% 수준으로 트럼프 1기 시절을 포함해도 최저치입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도 총격 용의자 라카날의 망명 신청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작됐고 그들이 제공한 정보를 갖고 진행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거들었습니다. 특히 라카날이 미국에 온 뒤 급진화됐다고 믿는다고 언급했는데 정착을 도운 시민단체 등이 정치 성향에 영향을 줬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다만 라카날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현지에서 미군에 협조한 정예부대 출신으로 미국에 와선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나오는 등 반이민 정책 강화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은 풀릴 기미가 안 보이는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내년 셔틀 외교까지 확정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는 요즘 미중 양강 체제를 뜻하는 G2라는 말도 자주 나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냉랭했던 미중 기류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전화 통화를 기점으로 크게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내년 정상 간 셔틀 외교가 공식화됐고 미국산 대두 수출도 8개월 만에 재개 수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가 강력하다며 이제 큰 그림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간의 급격한 밀착은 물가 안정이 급한 미국과 내수 침체를 타개해야 하는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분위기가 가장 당혹스러운 건 중국과 날을 세우고 있는 미국의 핵심 동맹 일본입니다. 미국 측은 언급을 피했지만 중국 관영 매체는 미중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문제가 중국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일 통화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대만 문제로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진화에 나섰지만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台湾の主権に関する問題で中国政府を挑発しないよう助言との記述がありますが、そのような事実はない点は明確にしておきます。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중을 G2로 일컫는 것을 두고 중국의 지역 패권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동맹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미국의 행보에 일본 내에선 재팬 패싱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여유가 넘칩니다.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her. I also had a very good talk with President Xi of China, and I think that part of the world is doing fine.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큰 그림이 미중 관세 휴전을 넘어 경제는 물론 대만, 핵 문제 등 민감한 사안까지 포함한 빅딜을 시사한다면 동북아의 안보 지형은 크게 요동칠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